네, 안녕하세요. 더포스의 조준희입니다. 가정의학과 원장이고요.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3편 실제 실습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병원의 도수치료사 선생님들 중에 최근에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 데모로 해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실제 환자분하고 비슷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은 사전 지식 없이 직접 바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큐잉을 하는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조금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할게요. 실제 환자를 보듯이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호흡 때문에 오늘 제가 호흡 치료를 할 건데요. 호흡 치료할 때 명심하셔야 될 점이 처음부터 잘하리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호흡 훈련을 할 때 대부분 과호흡 증후군이나 호흡 양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중간에 어지럽다, 숨이 더 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말에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집에서 뭐 돈이 뛰었다, 뭐 돈을 사기를 당했다, 아니 내 아들내미가 너무 말을 안 들어, 딸이 말을 안 들어, 뭐 와이프랑 뭐 아니면 남편이랑 싸웠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나의 심리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심리가 흐트러지고 정신기제가 공격받게 되면 그때부터 호흡 양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수도승이 아니기 때문에 무념무상의 상태로 할 수는 없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제 말 하는 것만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호흡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 2편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로우 테스트, 배가 먼저 올라오는지 아니면 흉골이 먼저 올라오는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의 호흡은 통상적으로 1분에 12회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수를 진짜 작게 하는 사람 10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회에서 15회, 12회에서 15회를 정상으로 보는데 그 호흡수가 빠르지 않은지는 보셔야 돼요. 12회를 한다고 하면 한 사이클에 5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이마실 때, 내쉴 때,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가 있는데 들이마시고 나서 내쉬기 전에 휴지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쉬고 나서 휴지기가 있는데 그 총 합의 시간이 적어도 몇 초가 돼야 된다? 5초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촬영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한 번 연습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거의 촬영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이 친구도 호흡의 양상이 이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동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는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앞쪽에 있는 배와 옆쪽에 있는 배, 우리가 측복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떨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파동이 전달되면서 밀려 나오면서 떨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이로우 테스트를 하면 확실히 배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흉골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되겠다. 그러면 여자친구하고 싸웠던 거 상상하세요. 네, 웃지 말고 여자친구하고 완전 열받아서 싸웠던 거 생각하세요.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네, 갑질은 아니겠죠?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웃지 말고 집중해야 돼. 네. 자, 좋아. 잘하고 있어. 제가 되게 원래 웃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게 할게요, 그냥. 잘하고 있어. 벌써 상상하고 있네. 많이 싸웠는 갑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막 흔들려요, 호흡이. 호흡 엄청 빨라졌습니다. 미안해. 상상하지 마, 이제. 많이 싸웠나 보네. 여자친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니래요. 여자친구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일부러 그랬대요, 일부러. 아니래요. 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큐잉하는 걸 이제 들려드릴게요. 환자분이 잘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환자분 집중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호흡이 들어가는 길을 상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들어갈 때 호흡이 들어가는 길을 실제 호흡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상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손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곳을 손으로 그려줘요. 제가 호흡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들숨이거든요. 날숨. 다시 들숨일 때 손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제가. 근데 지금 호흡이 약간 빠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가 들이마실 때 손을 이동하자마자 바로 내쉬어요, 바로. 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길을 그려주면 빠르죠, 그죠? 이때 제가 환자분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호흡이 들어갈 때 마치 우리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25m 풀이라고 그러죠. 25m에서 찍고 터치패드를 찍고 바로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숨을 들이마시자마자 횡격막에 공기가 닿이자마자 바로 내셔버리는 거죠. 그러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밀려서 파동이 골반 기저근까지 서해부 근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형태의 호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길 자 공기가 내려가고 공기가 충분히 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 가는 길을 이렇게 그려주고 배까지 내려와 주는 편이에요, 제 손이. 그러면 환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 호흡을 하면서 나의 갈비뼈 근처에 있는 근육들과 갈비뼈 아래쪽에 있는 측복부, 그 다음에 갈비뼈의 앞쪽 아래쪽에 있는 앞쪽 배, 복직근을 포함해서 내복사근, 외복사근 이런 근육들이 너무 딱딱해져서 벌려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심각한 환자 중에는 이게 너무 딱딱해져서 안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달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이걸 연습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횡격막까지 공기가 내려온 다음에 복부까지 파동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배가 불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배를 부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근육을 써서 일부러 배를 부풀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공기가 밀려 나와서 파동 때문에 배가 밀려 나오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가 힘을 써서 배를 부풀려 주는 건 완전 잘못된 형태의 호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느 순간 나의 배를 꽉 잡아내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이 공기의 흐름 파동에 의해서 스스로 부풀어지고 나와요. 심지어는 나중에 등 뒤쪽에 있는 우리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도 뒤쪽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요. 묶여있지만 않다면.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밝힐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좋아지는 속도로 보면, 순서로 보면 환자분들이 항상 앞쪽은 잘해요. 그런데 옆쪽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뒤쪽으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순서대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숙명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좋아지지 않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큐잉을 하고 저하고 집중해 봅시다. 여자친구하고 싸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요. 자, 집중. 아주 평온하고, 좋아요. 아까보다 덜 떨리는 거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자, 공기가 내려와요. 그쵸,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갈비뼈 치고 있죠? 횡격막 내려왔어요. 배 아래까지 도달했어요. 그죠? 이제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공기를 내쉴 때 날숨이라고 그러죠? 들숨 말고 내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입술을 오므리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내뱉는 거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폐 탄성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아도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못 나온다면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인위적으로 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 훈련할 때 자, 후 내뱉으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후 내뱉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코나 입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동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자, 들이마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죠? 파동이 전달돼요. 어디까지? 서해부까지.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호흡 숫자도 괜찮고, 느낌도 좋아요. 자,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혹시나 제가 될까봐 손을 뒤쪽에 집어넣고 있는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갈비뼈 뒤쪽도 제가 손으로 큐잉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에게 구두 지시를 많이 내리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손으로 그냥 딸깍딸깍 하면서 갈비뼈를 눌러주거나 펴주거든요. 앞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복부를 못 올리는 사람들은 제가 손으로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요. 제가 두 번째 수업인가 첫 번째 수업 때 갈비뼈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옆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죠? 예, 맞아요. 버킷 핸들이라고 했어요. 양동이에 있는 손잡이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걸 손으로 제가 만져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밑에 하부 늑골을 잡아서 살짝만 당겨주는 신용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손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굉장히 아프고 효과 없어요. 손으로 지시만 내려주는 거예요. 살짝.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제일 어렵다는 등 뒤쪽으로 가서 제가 큐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얘도 부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잘해요. 벌써 처음인데 넓혀져요.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겠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죠? 그쵸. 좋아요. 느껴지죠? 오케이.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큐잉이 금방 먹혔거든요. 그런데 사실 환자들은 처음에 절대 안 돼요. 중간에 한번 들숨 날숨을 한 30초만 해도 갑자기 어지럽다고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숨이 너무 차요 선생님 크게 호흡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창기에 훈련할 때는 그걸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걸 막잖아요.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고 미식거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 방에 이 사람을 개선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호흡 형태가 계속 몸에 자리 잡았는데 그걸 한 번만의 어떤 큐잉이나 실력으로 글쎄요. 제가 실력이 없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과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하셔야 돼요. 환자분과 내가 친해지지 않잖아요. 술자가 친해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긴장된 상태로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실행되기가 힘들어요. 올바로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환자분하고 어느 정도 락도라고 그러죠.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좋은 상태일 때 호흡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굉장히 빨리 한다고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12, 13분 됐던 것 같거든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진짜 제가 하는 걸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최근에 환자분들이 자꾸 검색해서 진짜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서 오셨는지 막 찾아오시는데 제가 외래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호흡 훈련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외래 환자가 없으면 전 중간중간에 계속 환자를 보면서 회진 돌고 계속 보거든요. 근데 외래 환자가 있는데 제가 외래 환자를 접어두고 환자분께 와서 호흡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호흡 훈련을 저한테 배웠고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훈련을 저한테 직접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장관절 때문에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한 번만의 치료 대비라고 절대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이 클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병들은 6개월, 7개월, 1년 넘어까지 치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잘 깨우치고 배워나가고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해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구독자 1630명이에요. 저 한 편 찍을 때마다 50명씩 증가해요. 저 100편을 찍으면 이제 5,000명이 되겠네요. 열심히 찍고 열심히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신 선생님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제 수요일날 오후에 오프 때 남아서 저를 도와주는 김중영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함을 표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